안녕하세요. 뉴스하는 아내 강량원. 변호하는 남편 주성환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의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될 텐데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 최근에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알 어떤 것 증거가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올 것 네. 같으세요? 요즘 뭐 불륜 증거도 이걸로 잡잖아요. 카톡. 그렇죠. 네. 결국 메신저입니다. 네, 메신저. 네, 그래서 메신저 그리고 또 다른 것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NS. 네, SNS에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 증거의 네.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뭐 메신저라든지 SNS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사람이 말한 내용, 네. 녹음 파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통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에 대해서 이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 누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네. 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말을 해준 사람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의 진술이 사실 그분이 매번 뭐 노동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가서 증인으로 진술해 주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진술서의 형태로 받는 방법이 되겠죠. 네. 이거를 혹시 이제 증거를 모을 때 뭐 카카오톡 메신저나 뭐 직장 내 메신저, SNS 이런 거 캡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캡처가 필요하고요. 네. 다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부분만 딱 캡처를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우리도 말할 때 이 대화의 맥락이 뭐야?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게 맞나?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알 수 있게끔 대화의 하나 어떻게 보면 시퀀스라고 하죠. 전체 시퀀스를 모두 이제 캡처를 하거나 소위 말해서 요즘 카카오톡이든 메신저든 텍스트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보내기 기능을 해서 이 발언이나 이 대화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대화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두 장면만 욕이나 나쁜 표현이 있는 그런 한두 장면만 딱 캡처해서 이거니까 명예훼손이에요. 이 표현 맞죠? 이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녹음이 증거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녹음이나 전화 녹음이나 뭐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마 그것은 녹음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그 대화를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몰래 여기 녹음기 하나 들어있어도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 주머니에 지금 녹음기 하나 몰래 있어도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 사방에 녹음하는 거니까요.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말을 안 했어도 대화에 참여자인 것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오래 해도 한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뭐 끄덕끄덕만 한다든지 리액션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그 대화 공간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사실 이 휴게실에서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제3자가 그것을 몰래 녹음한다. 이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등등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녹음된 녹취록 같은 경우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녹음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아니다. 네. 진술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적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줘도 돼요. 근데 상담 경험 또는 이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해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야, 너 누가 너한테 안 좋은 얘기 했어.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든지 재판이 이제 진행된다든지 이러면 내가 수사 관계에서는 수사 절차에서는 참고인 또는 형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얽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면이 부딪히는 상황도 계속 생기게 되고 또 재판이나 뭐 수사 같은 게 평일에 이루어지나요? 아니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평일에 이루어지죠. 그럼 내가 휴가를 쓰고 간다든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앞으로의 절차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기억도 희미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퇴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전달받았을 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 좀 서면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바로 짧은 시일 내에 바로 진술서를 받아두고 그 사람의 서명을 받아준 다음에 가능하다면 신분증도 한 장 복사를 해서 받아두는 형식으로 하면 이것을 서면 증거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예, 그 사람이 매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부담은 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증거, 그러니까 결국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증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뭐 이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형사 절차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줘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술서로 써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만 그래도 진술서가 있는 것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피해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주체에게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참 괴로운 일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네. 사실 나의 이 괴로웠던 일들을 계속 마주해야 된다거나 다시 들춰보게 된다거나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면서 더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한테 잘 설명해 주는 게 또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가 됐던 노무사가 됐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절차를 진짜 거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고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가 취할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에게 적당한 그런 처벌을 내린다거나 뭐 견책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사실 피해자 쪽을 상담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회사 쪽에서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는가? 네. 물론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에 수습 차원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고 적당한 교육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상호 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나 그런 감수성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